반갑습니다. 화요일은 대경화 라이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의 경우에는 대경화 유튜브 멤버십인 무무 분들께 풀로 공개가 되고요. 전체 공개로는 편집본이 공개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올리셨다라고 한다면 일부 공개로 풀 영상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나 첫 번째 기사는 매매가와 지수에 대한 이야기죠. 대구 아파트 매매가 5주 연속 상승세, 전세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북 같은 경우에는 6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경북 6주, 대구 5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일찍부터 파악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지만 지수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가총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내 집 마련방에서도 실거래가에 대한 공유들이 있었지만 이 버머 센트럴 프루지오의 10억 거래라고 하든지 또 힐스테이트 버머의 15 계약설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심리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상급지라고 불릴 수 있는 곳들이 먼저 시세가 좀 리딩이 되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렇고 나서 이제 제가 가을장은 키 맞추기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석 전에 잘 준비하셔서 한 번씩 흐름을 따라가 보시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금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매매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현재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다음 기사입니다. 대구 9월 아파트 입주 전망 1년여 만에 첫 80을 돌파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일부 해소된 영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파트 입주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 입주하실 겁니까? 이제 새로 단지가 생겼는데 입주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망지수가 100을 넘어서야 좀 유의미한 결과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80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게 지난해 4월 80으로 조사된 이후에 처음이니까 거의 1년 5개월 만에 이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는 것이 중론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전망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광역시들의 분양가가 합리화되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 금액이 이제 6억 중후반 7억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대구의 매매 가격은 정말 저렴한 수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저렴하고 분양가 가 나오게 될 것은 뻔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 매매가와 분양가 사이의 괴리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할 텐데, 현재 대구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렴하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입주 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대구에서 사전 점검을 할 때마다 이 가격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는 심리가 번지게 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약금의 10%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 원이면 마피 5천 이렇게 나왔던 단지들도 이제 마피가 사라지는 형국이 되니까 마피 1000, 2000 이 정도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패닉이 심했던 시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은 좀 안정세가 되어가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피로 파는 것보다는 내가 대출을 내서 입주하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에 월세 세팅해야 하면은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러한 전망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입주단지가 대략 제가 계산해보니까 9,944세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가 현재 입주를 할 예정이고, 물론 이 단지들 중에서는 연기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9, 10월을 잘 넘기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9, 10월에 입주하는 단지가 이렇게 많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물론 이 중에서 정말 괜찮은 단지, 입지적으로 좀 해볼만한 단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이 9, 10월에 입주가 거의 1만 세대 정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분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경화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남기시고 또 해소하실 수 있는 고민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에 저희 내집 무한 매수님께서 상권 분석 줌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상권 분석, 내가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는데 상권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싶다, 내가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전혀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저는 이미 들어봤는데 네오맨님이 굉장히 강의를 기깔나게 잘해주십니다. 우리 가즈아님께서의 주요한 질문의 내용은
DTI입니다. DTI가 무엇인가, 이 DT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DTI가 뭔가요? DTI는 대출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정확하게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자를 상환하는 비율이 너의 소득 대비 얼마 정도 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즈아님께서는 신용대출이 9,900만원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채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대출 9,9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즈아님께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십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하고 싶으신데 생애 최초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게 생각이 나야겠죠. LTV는 70%고 DTI는 60%다. 이런 게 딱 생각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즈아님께서는 이제 연봉이 5,200만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대출 한도가 얼마일지를 산정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매매가가 7억 원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금리가 4.9%이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하면은 금리가 요만큼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지금 조금 올랐긴 하지만 4.9는 거의 맥스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매매가가 7억 원인 경우에 먼저 LTV를 이용해서 대출 한도를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LTV 70%의 경우에는 7억 원 곱하기 70% 하면 되니까 4억 9천만 원이 되겠죠. 7 곱하기 0.7 하면은 4.9입니다. 현 상황에서 주담대를 실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신용대출이 9,500만 원 있고 4억 9천을 받을 경우에는 DTI가 얼마죠? 79.25%가 나옵니다. 79.25%.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DTI 한도가 얼마라고 했죠? DTI 한도는 그렇습니다. 60%죠. 60%. 그렇기 때문에 지금 79.25%로 대출을 받으면은 안 나온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 60%로 나오는 제한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DTI 계산하실 때 어떤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나요? 저는 이제 요 사이트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부동산계산기.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출금이 3억 5천만 원이 되면 LTV가 딱 59.33%가 되더라고요. 연소득이 5,200만 원이란 가정으로 대출금리 4.9% 잡고, 그리고 신용대출이 9,500만 원 있으신데 5% 정도로 잡았습니다. 실제 신용대출 금리는 상황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차주의 신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5% 정도로 현재 시중금리 정도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현재 3억 5천으로 주담대가 줄어들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금액을 생각해본다면 LTV가 70%일 때 4억 9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DTI 제한에 걸려서 실제로는 3억 5천이 한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DTI 때문에 1억 4천을 못 받는 거죠. 특례보금자리론이 LTV와 DTI 두 개의 제한을 걸어두었고, 그 중에서 적은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랑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랑 차이가 있다라는 걸로 해소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보았을 때는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금리가 낮은 주담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한 다음에 주담대의 한도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요게 기본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즈아님께서는 이렇게 금액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우자분이 있으세요. 배우자분이 있으신데 현재 연봉이 3,600만 원입니다. 배우자분의 연봉이 3,600만 원이고요. 근데 배우자분이 신용대출이 있어요. 신용대출이 있으셔서 이미 제외하고 계산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미혼이 유리한가 기혼이 유리한가 요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분의 신용대출이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어느 정도 계산이 좀 가능할 텐데, 안 적어주셔서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적어봤습니다. 배우자 신용대출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5,200만 원에 3,600만 원 더하면 8,800만 원이 될 거고요. 대출은 4억 9천만 원을 받는 것이 현재 LTV 70%니까 요대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40년 체증식 이런 거 가능할 수 있고, 이율은 이거보다 적을 겁니다. 또 현재 9,900만 원인데 배우자분 신용대출이 5천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1억 4,900만 원을 적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체증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DTI가 나올 거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로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원리금 균등으로 계산했던 금액과 비슷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만기일시로 갔을 때 49% 정도 나오니까 요거는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현재 LTV가 좀 모자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혼인신고를 하고 부담들을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좀 서는 것 같네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5억 원이니까 이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한도에 맞게 산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주신 내용상 기혼으로 주담대를 실행하시는 편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투더무님 3만 구독자 축하 감사드립니다. 사실 3만이 되었는데 그
그 뭐 어떤 이벤트도 지금 못하고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기획해가지고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말고 남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화요일 밤 다들 잘 주무시고 남은 수목금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우경복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잘 사요.